어제 뭐 보셨어요? 주말 드라마 TVN 우리들의 블루스와 JTBC 나의 해방일지가 연일 화제입니다. 힘겨운 일상이지만 그 안에서 좀 더 나은,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애를 쓰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지 싶어요. 그런데 소소한 것에서 희망을 찾는 이들의 뒤통수를 치는 정말 허탈하게 만드는 것들이 있죠. 툭툭 불거지는 특혜 논란. 일부라고 할게요. 일부 정치인을 비롯한 공직자들 그리고 일부 연예인들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들 필요할 때면 국민 여러분 찾고 시청자 여러분 찾아대는 거, 그리고 또 한 가지 특혜를 너무나 당연히 여긴다는 거죠. 오늘의 주제는 특혜입니다. 나란 일을 했거나 앞으로 할 예정인 인사들의 자녀 특혜 의혹이 점입 가경입니다. 낱낱이 다 밝혀진 것은 아직 아니지만 가만히 보니까 끼리끼리 손잡고 아주 별의별 짓들을 다 했더라고요. 정말 새록새록 신박합니다. 특혜라는 것이 바로 이런 거예요. 서울에서 부산까지의 레이스라고 치면 남들은 걸어서 뛰어서 갈 때 누군가는 KTX를 타고 또 다른 누군가는 비행기를 타고 날아서 가는 거죠. 이건 아무리 아등바등 길을 써봤자 당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래 놓고는 하고 싶으면 니들도 해, 부러우면 너도 해, 이렇게 비웃습니다. 어떤 유명인사의 자식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돈도 실력이다. 또 다른 어떤 자식은 백도 실력이다 라고 SNS에 썼다고 합니다.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는데 뭘 보고 배웠겠어요? 자녀 특혜가 왜 죄질이 나쁜가 하면 자신의 자식을 편법을 써서 밀어 넣음으로써 어떤 누군가가 탈락하잖아요. 밀려나는 아이가 있기 때문이에요. 남의 자리를 가로채는 거잖아요. 어떤 아이가 영문도 모르는 채 도둑을 맞는 겁니다. 자기 몫을 빼앗겼는데 정작 당사자는 알지도 못하는 거. 임성환 작가가 본격적으로 막장에 발톱을 세우기 시작한 2005년작 SBS 하늘이시여에 자주 등장한 대사가 있어요. 내 새끼를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어. 이 즈음부터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자식을 위해서라면 범죄도 불사하겠다는 부모들이 드라마에 속속 등장하더라고요. SBS 펜트하우스에서도 부모들이 아이를 예고에 서울대에 합격시키겠다고 아주 발광들을 했잖아요. 막장 드라마 안에 정신 나간 부모들이나 특혜 논란으로 뉴스에 나오는 부모들이나 도대체 뭐가 다른가요? 그래도 드라마는 여론을 의식해서 막판에 참회의 눈물을 흘리기라도 하죠. 현실에서는 이제 특혜 의혹이 드러나면 일단 아내가 주도해서 나는 몰랐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아랫사람들이 알아서 처리해 줬다라는 식으로 발뺌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인정을 하고 사과를 한다 해도 정말 반성하는 것으로 느껴지던가요? 어지간한 사람들 다 하는데 왜 나만 가지고 그래? 왜 우리만 표적인 거야? 억울해하는 기색이잖아요. 그리고 뭐가 재수없다, 똥 밟았다고 여기겠죠. 자식 앞에 장사 없다고 그 대단한 사람이 자식을 위해서 그렇게까지 했구나, 자식이 웬수다, 이렇게 딱히 여기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천만에요. 그게 온전히 자식을 위해서였을까요? 자식이 트로피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내 자식인데 내 잘난 낫을 위해서 자식이 버젓한 학벌, 버젓한 직업을 가져야 하니까, 갖춰야 하니까 그러는 겁니다. 도대체 그런 인종들 어디까지가 사상누각인지 모르겠어요.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건 인지상정이죠. 누구나 같은 마음일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남의 손에 쥐고 있는 떡을 빼앗아서 내 아이 입에 넣어주나요? 이건 서너 살짜리 아이에게 물어봐도 알 이치예요. 아이만도 못한 사람들이 지금 나란 일을 한다고 나서고 있으니 한심하죠. TVN 우리들의 블루스의 해녀 역으로 출연 중인 조혜정 씨도 특혜 논란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2018년 미투 사건에 연루된 바 있죠.
엄연한 피해자가 존재하는데 그의 딸이 호화 캐스팅 작품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 과연 옳으냐 이런 지적이 있어요. 반면에 연좌제냐 이게 딸의 앞길을 막는 것은 지나치다는 의견도 있고요. 그런데 조혜정 씨의 특혜 논란은 연기자로서의 출발이 예사롭지 않기 때문입니다. 2015년에 SBS 일요일이 좋다, 아빠를 부탁해 이경규, 강서구, 조민기, 조재현 씨가 딸들을 데리고 등장했을 때 이미 대중의 시선을 곱지 않았습니다. 연예인이 되기 위한 발판, 포석으로 보였던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조혜정 씨가 실제로 그 해에 8부작 MBC 에브리원 상상 고양이에 유승호 씨의 상대역 주인공으로 캐스팅되는 바람에 논란에 불이 붙었었죠. 서툰 연기는 아니었지만 이건 그냥 조혜정 씨를 위해서 만든 드라마로 보이더라고요. 그러나 그 이듬해인 2016년 MBC 역도 요정 김복주의 조연급이에요. 역도 선수 정난 역으로 출연했는데 역할에 맞게 열심히 잘했습니다. 이어서 2017년 KBS 고백부부에서도 캐릭터를 잘 살려내서 호평을 받았고요. 아마 아빠를 부탁해와 상상 고양이가 없었다면 오히려 칭찬을 받았을 거예요. 그리고 2018년 이후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조혜정 씨에게는 인고의 시간이었겠죠. 이번에 우리들의 블루스의 해녀 역할로 등장하면서 다시 세간의 입도마에 오르게 됐는데요. 정식 오디션을 거쳐서 달이라는 단역으로 출연하게 됐다 이런 보도가 있었어요. 첫 장면에는 대사가 딱 한 줄이었습니다. 언니 신경 쓰지 마. 그런데 이게 회가 거듭되면서 분량이 차차 늘어나더라고요. 문제는 아니 이건 없어도 되는 대사인데 군더더기인데 싶은 대사가 태반이라는 거죠. 기존 해녀들과는 연령대며 분위기부터가 어긋나고 젊은 축인 그 한지민 씨하고도 어우러짐이 부족하고요. 물질도 하고 장터에서 커피도 파는 인물인데 양쪽이 다 그게 녹아들지를 않더라고요. 누가 조혜정 씨에게 기회를 주고자 하는 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건 본인에게도 드라마에도 하등 도움이 되지 않는 오히려 반감을 불러오는 선택입니다. 아유, 특혜는 무슨 아니던데 뭘 이렇게 거들어주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네요. 아빠를 부탁해를 거론한 김에 당시 그 멤버였던 이경규 씨와 딸 이혜림 씨 얘기도 잠깐 할게요. 아빠를 부탁해 이후에 이혜림 씨도 드라마에 단역으로 몇 차례 출연했는데요. 이번에 MBC 호정메이트에 이경규 씨가 딸 사위 그리고 동생하고 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혜림 씨가 작정을 하고 뾰족한 소리를 해대도 심기를 거스르는 상황을 만들어도 이경규 씨가 웬일인지 대수롭지 않게 넘기더라고요. 이분이 우계 대명사잖아요. 그렇게나 스태프들 잡기로 유명했다는데 필경 대다수가 작가들이니까 젊은 여성들이었을 텐데 남의 집 딸은 그리 함부로 대하는 양반이 본인 딸에게는 쩔쩔매는 거예요. JTBC 아는 형님 출연자 중에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스타킹 피해자를 자처하는 분들이 많은데요. SBS 스타 주니어쇼 붕어빵도 피해자가 있는 거 아시죠? 정은표 씨의 아들 정지훈 군, 조혜련 씨의 아들 우주 군이 당시 이경규 씨가 불같이 화를 내곤 했다. 혼쭐이 났었다. 아이들이 눈치를 봤었다. 방송에서 증언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에 앞서 1999년부터 2005년까지 방송되었던 MBC 전파 견문록 때도 그렇게 성질을 부렸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이 프로그램에 초대 손님으로 나갔던 분에게 직접 들은 얘기인데요. 제작진, 출연자들은 물론이고 미취학 어린이에게까지 다짜고짜 화를 내는 걸 보고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경규 씨하고는 단 한 번도 일을 같이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전파 견문록에 예림 양도 출연한 적이 있거든요. 그 예림 양이 95년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대여섯 살 정도 됐었겠죠. 그 또래, 자기 딸 또래 어린 애들에게 버럭질을 해댄 거예요. 그 또래 아이들이 어떤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 자식만 귀하고 남의 자식은 하찮게 여기는 사람이 전형인 겁니다. 강호동 씨는 방송에서 변명이 반 이상이긴 해도 스타킹 출연자들에게 사과 비슷한 걸 하잖아요. 이경규 씨는 사과도 안 해요. 어린 아이에게는 잊지 못할 상처일 수 있는데 어른들이 별 생각 없이 한 언행에 아이는 크게 상처를 받고 또 그 상처가 성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거 여러분 잘 아시죠?
바로 그런 예가 최근 드라마에 나왔습니다. JTBC 수목 드라마 그린 마더스 클럽. 이 프로그램의 주인공 이효원, 김규리, 극 중에 그 은표와 진아로 나오는데요. 이 두 사람이 애증 관계예요. 그런데 급기야 김규리 씨가 맡은 진아가 우울증으로 인해서 투신 자살을 하는 비극을 맞습니다. 두 사람의 사이가 꼬이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과거에 있었어요. 어린 시절에 그 엄마의 정이 그리웠던 진아는 자상한 은표 어머니에게서 따뜻한 모정을 느낍니다. 어느 날 은표 어머니 무릎을 베고 진아가 잠이 들었는데 두 모녀가 수근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거예요. 은표 어머니가 이웃이 준 파인애플을 은표에게만 먹인 겁니다. 이건 말도 안 되죠. 나눠 먹이면 될 일을 왜 몰래 자기 딸에게만. 파인애플 한쪽에 불과했지만 진아는 크나큰 배신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그게 마음의 병이 되어 빌미가 되어 둘 사이가 악연으로 치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진아는 끝내 그 얘기를 어느 누구에게도 하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요. 귀한 거 내 자식에게만 주고 싶다. 사람이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금수와 다른 게 뭐예요? 생각이라는 걸 하고 판단이라는 걸 하고 도리에 맞게 행동을 하는 것이 옳죠. 누가 나에게 특별한 혜택을 준다고 유혹을 해도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정신 차려. 이렇게 각성을 해야 합니다. 공직이든 연예계든 부디 특별한 혜택으로 남의 것을 가로채는 일만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당신들이 작당을 해서 특혜로 훔친 그 자리의 주인이 누군가에게는 그 소중한 자식이라는 거 왜 모르세요? 이번 주에 어린이날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그 어린이 화가 7살이에요. 박건우 군의 전시회 소식을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앞서서 그 어른이 어린아이 울린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번 전시회는 박건우 어린이가 만들어낸 캐릭터 목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6작가들의 작품이 함께 전시되고 있어요. 어른과 아이의 벽을 넘은 소통, 감정 교류가 이번 전시의 포인트인 거예요. 넵튠과 모그스타즈, 이 전시는 이번 주 토요일 5월 7일까지 열리는데요. 장소는 스페이스 제인 앤 클레어 갤러리. 이 친구가 바로 7살짜리 화가 박건우 군이에요. 장소는 7호선 학동역 5번 출구 바로 옆이더라고요. 어린이들이 같이 그림을 그리면서 놀 수 있는 공간도 마련되어 있고, 그리고 전시회장 바로 옆에 차를 마실 수 있는 카페도 있었는데 분위기가 꽤 괜찮았어요. 입장료는 없고 수익금의 일부가 그 분당 서울대병원 소아 환자를 위해서 기부된다고 하니까 요즘 날씨 좋죠. 한번 이렇게 나들이 삼아서 들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